수시 대비가 잘 되는데 애들한테 시키는 게 없다라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야. 이거는 고칼로리를 먹고 살이 안 찌는 것 같은 약간 그런, 이거는 아예 동시에 성립이 아예 불가능한 그런 부분이라서. 그 다음에 하나고 쓸지 말지. 하나고 같은 경우에 오히려 하나고가 되게 심화 문제 비중이 높은 학교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면 제일 좀 안타까운 게 하나고가 또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나오잖아. 그러니까 사실 사교육을 분명히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굉장히 제한적으로밖에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신 대비를 하거나 할 때 뭐 수능 준비든 뭐 어쨌든 간에 본인이 좀 사교육에 대한 어떤 의존도가 좀 높다. 하나고는 안 맞아요. 안 맞아. 이건 안 맞아.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따져봐야 되는데 어떤 부모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해요. 잘 맞고 아닌 걸 떠나서 어쨌든 나만 사교육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에블바리 다 같이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등한 조건이다 이거지. 지금 방금 고개 흔드셨어. 입시를 끝내봤으니 뭔지 아시죠? 알죠.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래서 절대 아니지. 그래서 동등하게 사교육을 못 받는 거 맞지만 중학교 때까지 사교육을 받은 양이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출발선이 같은 게 사실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출발선은 다른데 똑같은 운동화를 이제 신고 뛰는 건 거지. 그런 개념에 가깝죠. 똑같은 트랙에서 똑같은 운동화를 신고 뛰는 거지 출발선이 절대 같다고 볼 수가 없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하나고를 제일 추천하는 유형은 어떤 타입이냐면은 첫 번째, 심화 문제를 맛배기라도 좀 본 친구들. 심화 문제 비중이 작은 학교는 아니라서. 두 번째, 들어간 다음에는 확실히 사교육에 대한 영향력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들어간 다음에는. 그러니까 그 전에 할 만큼 한 친구들. 할 만큼 한 친구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지점을 되게 많이 생각보다 놓치세요. 그러면은 사교육을 많이 하고 선행을 엄청 돌리면은 내신을 잘 봤냐? 그건 아니지. 그건 사실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사교육을 많이 했고 선행을 했다고 해서 꼭 내신이 잘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어쨌든 내신이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선행을 얼마큼 했고 얼마큼 기준을 받고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내신 기간에 얼마나 그 학교의 시험 유형에 맞춰가지고 잘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완벽하게 암기를 했는지가 너무나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선행 진도를 얼마큼 뺐는지에 따라서 내신 성적이 등급이 결정되는 건 절대 아닌데, 근데 만약에 같은 조건이라고 놓고 보면 분류할 건 없겠죠. 근데 이제 하나고 같은 스타일 특성상 또 게다가 이제 아무래도 전사고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고에 비해서는 진도도 좀 빠른 편일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진도도 좀 더 몰아치는 경향이 있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심화 문제들 비중도 절대 작은 편은 아닌지라 좀 더 그런 문제들을 맛보고 그 다음에 선행 진도 필요한 만큼은 좀 그래도 엄청 봤다 이렇다기보다는 그래도 어쨌든 의미 있게 좀 본 친구들을 저는 오히려 좀 추천을 해요. 입학한 다음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물론 하나고 애들도 이제 당연히 뭐 방학 때나 이럴 때는 뭐 대치동이든 어디든 뭐 이렇게 특강도 듣고 뭐 이런 것들 하긴 하겠지. 근데 확실히 학기 중에는 좀 아무래도 제한적이고 학교가 수능 커리큘럼이 없는 학교잖아요. 그걸로 유명한데 이게 하나고 입장에서 되게 사실 당혹스러울 거예요. 지금 갑자기 정시 비중이 확 늘어난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여기가 사립이다 보니까 왜 공립학교는 선생님들이 계속 어쨌든 도는데 사립학교는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하나고 선생님들은 수능 문제 유형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는 일련 커리큘럼을 하셨던 분들이 아닌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심화된 내용들을 수업을 하실 수 있다고 해서 수능 수업이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약간 성격이 다른 건 거지. 그런 부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지점들 때문에 수능에 대해서 되게 비중을 세게 둬야 되는 경우에는 한 번 더 고민을 하는 게 맞기는 하죠. 그러면 하나고에서는 수능으로 애들이 전혀 못 가냐? 아니죠. 아니 꼭 재수가 아니더라도 그건 어떤 학교가 됐든지 간에 재수를 하고 뭐 삼수하고 하면은 그거는 본인이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이 아니라 학교를 다니면서도 이제 수능으로 들어가는 친구들도 뭐 있기야 있지. 근데 하나고가 워낙 이제 수시 커리큘럼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서울대 수시를 생각하는 친구들한테는 분명히 되게 좋은 학교인데, 근데 그거는 바꿔 표현하면 이건 약간 법칙 같은 거예요. 수시 대비가 잘 된다는 거는 애들한테 시키는 게 많다는 거야. 이건 공식인 거야. 그래서 수시 대비가 잘 되는데 애들한테 시키는 게 없다라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야. 이거는 고칼로리를 먹고 살이 안 찌는 것 같은 약간 그런, 이거는 아예 동시에 성립이 아예 불가능한 그런 부분이라서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당연히 그만큼 서울대 수시로 유명한 학교인 만큼 당연히 이것저것 시키는 게 많겠죠. 그게 너무 당연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본인이 아무리 의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은 쉽지는 않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독하게 하는 친구들도 물론 있을 수 있지. 근데 그 친구가 수능 커리가 있는 학교를 다녔다면은 더 그치 쉽게 좀 더 쉽게 갈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수능 커리큘럼이 되게 중요한 친구들한테는 추천을 하고 싶진 않아요. 물론 당연히
그 안에서도 어떻게든 해내는 친구도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돌아갈 필요가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해요. 내 주변에 아는 사람도 이제 거길 썼어. 그런데 그 학교의 특성을 파악을 못 하신 거야. 그리고 그냥 가신 그래서 거예요? 아이가 이제 힘들게, 왜냐면 수시로 이제 상위 대학을 갈 수 없으니까 그러면 정시로 가야 되겠는데 커리가 없어서 그치, 정시 대비 네, 하나도 혼자 못했고. 뛰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수시 준비하다 보면 실은 학교에서 또 준비를 해주지만 본인이 자소서 써야지 거기에 뺏기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야. 그쵸. 그럼 정시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때 아이들이 많이 멘탈이 흔들리고 부모님들도 멘탈이 흔들리고 쉽지가 않죠. 그 지점이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나랑 궁합이 많은 학교를 좀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어쨌든 간에 서울대 만약에 수시를 생각한다 그러면 하나고는 되게 정말로 아주 좋은 선택지인 거는 분명히 맞고, 하나고가 왜 강남 TO가 있잖아요. 강남 TO가 있다 보니까 강남권에서 생각을 많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남 TO 있는데 굳이 거기를? 약간 이런 게 있고, 또 수능 커리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일종의 핸디캡처럼 약간 작용이 되는 지점들이 있다 보니까 강남권에서 생각보다 좀 많이 안 쓰는데, 전 좀 썼으면 좋겠어요. 왜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심지어는 이제 의대 입시나 뭐 이런 쪽을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경우에도 하나고를 좀 빼고 생각하는 경우가 지금은 많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 쓰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그 핸디캡일 수 있지만 강남 TO가 20%란 말이에요. 20%보다 만약에 안 쓴다면 오히려 이거는 되게 유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요새는 강남권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지점도 사실은 좀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민사고 같은 경우는, 민사고가 지금 언급한 이런 학교들 중에서 가장 중학교 내신에 좀 자유롭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이 조금 뭐가 삐끗해도 구제할 수 있는 어떤 지점들이 있는 학교다 보니까 그런 지점들이 되게 메리트를 많이 좀 느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아니 무조건 이를테면 자사고를 가야지만 입시를 성공하거나 일반고를 가야지만 입시를 성공하거나 하는 어떤 법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애들마다 너무 다르고. 근데 이제 내가 내신이 만약에 B, C가 막 떴어. 근데 어디를 못 쓰고 어디를 못 쓰고 하면은 그럼 무조건 민사고, 약간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저는 진짜 그렇게 좀 생각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민사고랑 나랑 궁합이 맞는지가 여기 원서를 쓸 수 있는가 없는가보다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지점을 꼭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민사고 같은 경우 우선은 내신 따기 진짜 힘들거든요. 거기 학교 정원이 160명이야. 160명. 여기 이를테면은 뭐 대치동 기준으로 숙명, 휘문 이런 데 막 400명 막 이런데 160명은 진짜 작은 학교예요. 근데다가 민사 같은 경우 이미 고교 학점들을 시행하고 있는 학교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목이 여러 가지가 쫙 펼쳐져 있고 그중에서 내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 바꿔 표현하면은 한 과목에 듣는 친구들의 숫자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사실 어떻게 보면 내신 따기가 정말 힘든 학교인 것도 맞으니까 학교 스타일이 되게 확실한 학교여서 이 민사고랑 나랑 맞는지를 꼭 체크를 사실은 좀 해봐야 돼요. 내신 문제 유형도 진짜 어려운 편이에요, 상대적으로. 다만 이런 건 있겠지. 아무래도 학종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미 있게 생각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해외 대학 생각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런 친구들은 굉장히 좋은 또 장점이 많은 선택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맞아요. 이것도 한번 생각을 고려를 해봐야 될 거고, 입시를 놓고 말하자면 민사고가 면접이 굉장히 빡세요. 100분 동안 면접을 보고 막 여러 과목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민사고 같은 경우 좀 더 입시학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반대라고 보는데 학생들이 이거를 착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민사고 같은 경우 면접 시간이 되게 길고 면접이 되게 이제 타이트해요.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근데 그 타이트하고 그 시간이 길다는 건 바꿔 표현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학원에서 포장해주기에는 한계가 있는 학생의 교과적인 역량이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민사고 입시를, 이건 저희도 사실 민사고 입시 이제 다 학생들이랑도 하고 하지만 민사고 입시를 입시학원에서 하기보다는, 조금 더 정확히는 입시학원에서 내내 하기보다는 차라리 수학 면접을 잘 치르려면은 나의 수학 실력이 탄탄하면 돼요. 국어 면접을 잘 치르려면 내 국어 실력이 탄탄하면 돼요. 예를 들면 민사고가 면접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주요 교과들을 면접을, 주요 교과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막 20분씩 면접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국어 선생님이랑 국어 면접을 20분을 봐야 돼. 근데 질문이 어디로 튈지 몰라. 그럼 사실은 해당 국어 교과를 오랫동안 수업한 사람 입장에서는 질문 몇 개 던져보면 애들이 말하는 거 보면 대충 사이즈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나와요. 막 시를 준 다음에 자 이거 해석해봐. 그럼 애들이 막 이러면서 막 이거는 뭐 무슨 표현법이 쓰였고요. 이거는 뭐 비유가 어쩌고 막 이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끙끙거리면서 해석을 할 거야.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비유가 뭐야?
상징이 뭐야? 의미 얘기해봐. 비유와 상징은 뭐가 달라? 정확히 얘기해봐. 막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애들이 뭐 비유는 어떻고요? 상징은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그러면은 좋아. 그러면은 네가 생각하는 상징이 의미 있게 사용이 된 어떤 작품 아무거나 대봐. 뭐 어떤 작품이 있는데 하면은 그 작품에 대해서 너 나름대로 해석해봐. 그 시인에 대해서 너 아는 대로 얘기해볼래? 막 이런 식으로 막 나가.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해당 교과에 대한 역량이 충분해야 돼요. 아니면 수학 같은 경우래. 수학 문제 준 다음에 자 풀어봐. 애가 뭐 어떻게 뭐 풀어요. 풀면은 그 다음 뭐라고 하느냐? 다른 방식으로 하나 더 풀어볼래? 라고 해요. 똑같은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풀어봐라. 그러면은 이런 방식으로 또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기해요. 하나만 더 대볼래? 막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교과적인 역량이 탄탄하면 사실은 말 못해도 돼요. 이거 어차피 아나운서 시험 아닌데. 그렇잖아요. 말 잘하는 순서로 뽑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과적인 역량만 충분하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민사고 입시야말로 진짜 파이널 때 모의 면접, 그러니까 실전처럼 연습해보는 거 그 정도면 되지 않나. 그리고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민사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교과 교육 과정에 대해서 정말로 탄탄하게 공부하는데 시간을 충분히 쓰고 그 다음에 조금 늦게 면접 대비가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봐요.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렇게 하는 편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면접 스타일이 이렇다 보니까 이런 교과 과정이 좀 탄탄한 친구들이 아무래도 더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 같은 사람들이 포장해 주는데 어떻게 보면 좀 더 한계가 있는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적나라한 어떤 그 교과 수준이 너무나 이제 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특목고 입시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되게 이제 힘든 부분이 사실은 면접 시간이 굉장히 짧고 얘네들은 뭐 지필고사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더 이제 힘든 건데, 원조 자사고인 민사고 같은 학교들은 그만큼 대신에 학생의 진짜 교과적인 역량을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접 시간이 확보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양날의 검일 수가 있죠. 내가 만약에 그런 부분이 부족해? 그러면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볼 수가 있고, 반대로 내가 준비 자체는 부족하지만 교과 과목에 대한 역량이 충분하다고 나는 자신할 수 있다 하면은 준비가 좀 늦어도 사실은 과감하게 도전을 해봐도 되는 학교예요. 그래서 이런 지점들을 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외고 같은 경우는, 외고들은 저는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외고 쓰기로 결정했어. 근데 어떤 외고를 쓸 것이냐를 가지고 생각할 때 뭘 갖고 생각해야 되냐면은 수학. 외국어가 아니라 수학. 외고 수준을 사실은 조금 더 레벨을 떨어뜨린다고 해서 외국어 경쟁이 덜 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외고를 원서를 쓴다는 것 자체가 외국어가 내가 대단하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애초에 쓰질 않기 때문에, 그게 그 어떤 외고가 됐던지 간에 외국어가 내 발목을 잡고 나의 약점이야? 그럼 애초에 외고를 안 써,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외고 같은 경우, 그래서 이게 보통 학생들이 이제 나의 외국어 실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따져보는데, 애초에 외국어가 안 되면서 외고를 쓰는 경우는 정말 잘 없고, 물론 외국어가 대단하게 강점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발목은 안 잡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쨌든 외고를 쓸 때 내가 외고를 쓰기로는 결정을 했어. 근데 어느 정도 레벨의 외고를 쓸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이 되면 차라리 나의 수학 실력을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의 모든 특목 자사고를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가장 좀 굵직한 학교 위주로 이 학교를 쓸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되는 지점이 있으실 때, 그럼 좀 더 참고할 만한, 좀 더 마지막 최종적으로 뭔가 판단을 할 때 필요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한번 해본 거고, 일반고를 만약에 확정이다. 일반고를 그러면은 가기로 결정을 했다. 그럼 어떤 일반고를 갈 것이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신 경쟁력을 가지고서 봐야겠죠. 근데 우선 1번으로 저는 이것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학교마다 보면은 일반고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일반적이지 않은 어떤 교과과정 편제를 해놓은 학교들이 있어요. 뭐 대치동 기준으로 하면 대표적으로 단대보고가 있겠죠. 단대보고 같은 경우 고1 때 물1을 깔아놔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적이지 않은 좀 다른 스타일로 해놓은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물원을 그렇게 1학년 때 굳이 갖다 박아놓은 이유는 1학년 때 박아놔야지 애들이 물원을 선택을 많이 하겠죠. 애들이 많이 선택을 해야지만 1등급이 숫자가 많이 나오겠죠. 1등급은 4%로 상대평가 퍼센트로 나오는 거니까 애초에 그 과목을 선택한 친구들이 많아야지만 많은 숫자의 학생들이 1등급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물리 1등급이 왜 많이 필요하냐? 서울대 입시에 필요하니까. 그래서 과학 선행을 많이 안 했고 상위권이 아닌 친구들 입장에서 되게 잔인한 커리큘럼이고, 그 다음에 내가 조금 더 이제 해볼 만한 여지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도전적으로 좀 더 오히려 나한테는 땡큐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죠. 실제로 요새는 이제 물리 선택한 친구들이 좀 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 보니까 특히 일반고 같은 경우에 물원 선택자, 물투는 말할 것도 없고 물원 선택자가 엄청 많이 좀 준 상황이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쨌든 최상위권 학교 입시를 생각하는 친구들한테는 물론 등급이 나온다는 전제에 굉장히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지점이 있고요. 특히 요새 확통 같은 경우에 이게 확통이 문과 수학
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지만 서울대에서 이제 권장 과목 발표를 하면서 웬만한 자연계열 학과들은 그게 의학계열이든 뭐 공대든 자연대학이든 웬만한 학과들은 전부 다 미적계열 확통 3개를 전부 다 이제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이제 일반고에서도 일부러 이과인데도 불구하고 미적기하랑 확통까지도 거의 의무처럼 박아놓은, 그렇게 무조건 이렇게 이거 무조건 해라고 이렇게 좀 잡아놓은 학교들도 꽤 있어요. 어쨌든 간에 확통이랑 그 다음에 미적을 둘 다 들어야지만 서류상으로 봤을 때 생기부상에서 선택 과목들을 보면은 좀 더 이제 서울대 입시에서 보면 유리하고,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는 최상위권 학교 입시에 유리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짜놓은 학교들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냉정하게 내가 서울대 입시까지는 지금 목표할 정도까지 아니다, 솔직히 냉정하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면은 애들 입장에서 되게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확통이 아무리 문과 수학이라고 해도 어쨌든 등급 나오는 과목이다 보니까 애들 입장에서 차라리 미적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내가 염두에 놓은 일반고들의 구체적인 커리큘럼을 가지고 어느 쪽이 좀 더 나랑 결이 맞을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지 그냥 단순하게 거기 잘하는 애들 많아, 여기는 내신이 엄청 어렵게 나온대, 이렇게 심플하게 볼 게 아니라 학교별 교육과정을 가지고 조금 더 뜯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이제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거는 사실은 그 지역의 학원들 정보일 수도 있어요. 학원들 설명회나 이런 데에서 그 학교 내신을 치르는, 그 학교 내신을 커버를 해주는 학원들이 가장 사실은 정보는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조금 더 발품을 파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만약에 그래서 일반고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 카더라만 갖고 이제 판단을 하시면은 이거 생각이랑 너무 다른데 하는 지점들이 사실 생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일반고 원서를 쓸 때 고민을 하실 때 이제 과중을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과중의 과중반이 아니라 일반반이라고 해도 한 번은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과중 같은 경우 우선은 수학 비중이 되게 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학이 자신 있는 친구들, 또 하나는 진도를 많이 나간 친구들이 아무래도 많이 선택을 해요. 근데다가 과중반에서 이제 듣는 수학의 비중이 많다 보니 그 중에 어떤 과목들은 일반반 친구들은 들어오지 않고 과중반 애들끼리만 내신 경쟁이 나오는 것들도 되게 있겠죠. 물론 학교마다 또 되게 다르긴 한데, 그런 과목 같은 경우는 그러면 심지어는 전체 정원이 작다 보니까 1등급 인원이 되게 작을 수밖에 없는데, 과중반 애들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수학이 센 친구들일 확률이 높으니 그 센 친구들끼리 작은 숫자 가지고 그 얼마 안 되는 한 줌의 1등급을 가져가야 되는, 싸워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애지간히 자신 있지 않으면 이 부분도 힘들고, 그러면 과중에서 일반반 같은 경우 어떠냐? 물론 이것도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 찬밥 신세가 되는 경우들이 사실은 되게 좀 많아요. 그러니까 학생의 개별적인 어떤 상황과 그 다음에 학교의 상황을 내가 염두하는 과중 중에서도 어떤 학교냐를 가지고 좀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런 경우들이 좀 많다 보니까 섣불리 그냥 과중 가면은 그래도 뭐 이렇게 수학 비중도 높고 하니까 수시도 잘 간다던데, 보통 이런 이미지거든요. 그렇게 쉽게 생각할 건 아니고 한 번 더 따져는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설프게 내신 따기는 되게 힘들면서, 근데 어쨌든 간에 과중이 아무리 과중이라고 해도 사실 일반고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뭐 연가고나 예를 들면 그런 선발한 학교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내신을 넓은 마음으로 봐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애매해지는 상황들도 사실 많이 생기고, 저 특히 바로 얼마 전까지 수시 원서 썼잖아요. 과중 친구들이 그렇게 피눈물 흘리는 경우가 사실은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하고 주의를 하면서 좀 원서를 쓰면 어떨까, 이런 것들을 한 번은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반고 같은 경우는 학교별로 스타일이 달라서 딱 이렇게 단정 짓기는 쉽진 않지만 이런 지점들을 조금 더 고민하고 한 번은 더 고려한 다음에 일반고 원서를 쓸 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요거를 이제 좀 한번 염두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반고의 문제는 내가 원서를 쓴다고 해서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건데, 어디를 떨어질지 모른다는 게 좀 되게 부담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한 번 더 고려한 다음에 1지망, 2지망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일단 결국은 내 아이의 성향 파악해서 하는 게 가장 1번. 그 다음에 핵심. 학교에서 뭘 해주는지 아까 다 얘기해줬던 그런 부분들 그렇게 파악해서 결정하더라도 또 다시 한번 고민들 하시겠지만 이 이야기가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중3 친구들이 왜 중간고사 안 보는 학교들도 막 있잖아요. 근데 기말은 어쨌든 다 보잖아. 진짜로 선택할 시기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기말 보면서 이제 그렇게 보통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기말고사 좀 보고 마지막까지 한번 좀 그걸 좀 본 다음에 결정하신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이제 특히 선발한 학교를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돼버리면 진짜 너무 촉박해지는 상황이 생기고, 일반고를 하더라도 기말고사를 보고 마지막 점검을 하셔야겠지만 굵직하게는 좀 방향을 잡아 놓으셔야지 좀 나중에 당황하시는 상황이 좀 덜 생길 것 같아서, 우선은 지금쯤이면 어쨌든 최종 결정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우선은 원서를 배치를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